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한 말입니다. 여기서 문 대통령은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책무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단 한 뼘의 영토, 영해, 영공도 침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문 대통령의 연설 내용 중에 일본을 긴장시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린 나라들도 있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6.25 전쟁으로 특수를 누린 나라는 일본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회고록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작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 전쟁 종료를 선언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베 일본 총리가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과거 한국전쟁으로 인해 특수를 누리며 경제회복의 발판으로 삼았던 일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전쟁 발발 시 일본 경제의 특수를 다루며 전쟁의 손익을 따지는 기사를 게재해왔습니다. 지난 2013년 일본 주간지 주프렌 뉴스는 만약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경제 전문가 및 군사 전문가와 함께 한국전쟁에 따른 일본의 경제 효과에 대해서 다룬 바 있었습니다. 지난 1950년대 초 한국전쟁 당시 전시 군수특수로 일본 경제가 회생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일본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를 조명한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전쟁을 통해 군수업종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주식 매수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후 일본 주식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겠지만 곧 전쟁이 국지전에 그치며 다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일본 언론 JB 프레스에서도 올해 안에 북한의 한국 침공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국에 대한 강경책으로 나오는 북한이 다시 무력 통일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은 핵 및 GPS 유도 미사일로 한국을 고립시키고 기습하여 남침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소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이 중재에 들어가 북쪽을 지켜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있는 일본인의 안전한 피난처를 생각해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장거리 대포의 사정거리에 있다며 동해와 스시마 해협을 통과하는 민간 선박과 항공기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진짜였으면 좀 좋을 것 같네. 미중이 저지할 거고 일본한테도 좋지 않아. 전면 침공이 아니라면 국지적인 분쟁은 있겠지. 적당한 때를 보고 미중이 들어가서 공격하는 것인가. 이때 일본은 상관하지 않는 게 좋아. 나중에 분명 뒷말이 따라오니까. 북한한테 침공당하면 큰일이네. 일본의 자칭 평화운동가는 북침당하지 않기 위해 평화법을 당장 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법만 있으면 절대로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을 거잖아. 일본 네티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자신들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70년 전 한국전쟁이 벌어지자 당시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는 이거야말로 천우신조다. 이를 발판으로 일본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의 침략전쟁에 전쟁 물자를 공급한 죄로 해체됐던 일본 재벌들이 다시 일어서고 6.25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황폐화되었지만 일본은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살아남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한국전쟁에 참전할 수 없었지만 최근 일본군이 간접 지원했다는 문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일본 우익 세력들이 한국전쟁에 지원 참전하는 대가로 미국의 한반도의 재식민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획은 불발로 끝났지만 한국전쟁은 일본의 경제를 살려주었고 일본은 심지어 다시 한반도를 노리는 야욕까지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일본 우익들이 검은 속내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500조의 돈을 풀었는데도 경제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일본 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과거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이 비참한 상황에서 탈피할 수 있었고 50년대 부흥으로 이어졌듯이 지금 그 꿈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다시 되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한국전쟁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한반도 유사시 피난 및 수송 시나리오를 짜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일본인 4만여 명을 전쟁이 나면 어떻게 안전하게 일본으로 데리고 오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아베 오린팔로 불리는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베도 일본으로 유입되는 한반도 피난민을 가려받겠다고 했습니다. 즉 일본은 한반도 전쟁은 내심 기다리면서 피난민을 오지 못하게 하고 자국민을 어떻게 빼올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계획에 북한은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송일호 북한 외무성 북일 국교 정상화 담당 대사는 일본 언론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일본이 최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개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의 병창기지, 발진기지, 출격기지로 되고 있는 일본이 제일 먼저 방사능 구름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한 건너의 미국도 조준경 안에 넣고 있는 우리의 혁명무력이 일본을 타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를 해치려는 자들은 물론 그 뒷바라지를 해준 자들도 무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3년에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황금소나기를 꿈꾸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는 논평을 통해 일본이 순간이라도 꿈쩍한다면 전쟁의 불꽃은 일본에 먼저 튕길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금소나기는 일본이 한국전쟁 때 유엔에 공격기지, 보급기지, 수리기지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군수 관련 기업체 등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나면 특수를 누리면서 과거와 같은 기적적인 경제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말처럼 최대 피해를 입는 것은 일본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70여 년 전만 해도 북한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둔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사시 일본 후방을 교란하게 될 조총련과 같은 열성적인 침묵단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이 나면 노동미사일이나 대포동 미사일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나 원자력 발전소 등에 선제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핵미사일도 미군 일본 기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미사일과 풍선폭탄을 이용해 생화학무기로 일본 열도를 오염시키려 들지도 모르고 북한의 특수공작원이나 조총령 특공대가 신칸센 등 주요 시설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 잠입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특수공작원은 수백 명에 이르고 북한이 뜻대로 움직이는 조총련 인원도 3천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는 만약 전쟁이 난다면 선뜻 나서서 참전할 군인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당신의 나라가 전쟁을 벌여야 한다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일본은 11%만이 싸우겠다며 64개국 중에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국내 한 여론조사에서 성인 83%가 참전한다고 응답했고 최근 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4명 중 3명이 군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73.3%로 군대를 돕겠다는 의사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2018년 영국 프리미어에서 뛰고 있던 기성용의 인터뷰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성용은 영국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나라를 지킬 준비가 돼 있다며 매니저에게 곧바로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데일리 메일은 기성용의 축구 인생 이야기뿐만 아니라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도 전하며 기성용이 올림픽 메달로 군대 면제를 받았지만 4주간의 군사훈련은 받아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성용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애국심이 크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국내에 돌아와 싸우겠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과거 전 세계에서 북한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 LA타임즈는 2017년 놀라울 정도로 심드렁한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로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다다랐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21년간 기자 생활을 한 뒤 한국에 머물렀던 프랭크 아렌스는 한국을 세계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등에 대해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서울은 불과 휴전선으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고 장거리 미사일과 소형화된 핵탄두가 언제 서울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한국인들은 그런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자 일본 전역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일본은 한국과 달리 북한의 위협에 가장 무서워하는 나라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대치 국면에 있지만 역사 왜곡을 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가 2일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철회 거부에 대해 남조선 당국을 손 아래로 보는 오만성의 발로라고 비판했고 북한의 대외형 주간지인 통일신보는 이날 간특하고 오만한 무리의 무리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의 경제제재는 아베 패당이 남조선 대법원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취한 파렴치하고도 날 강도적인 망동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일제가 840만여 명의 조선인 청장년을 강제로 연행해 노예 노동을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이었던 하시마 탄광에서 자행된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본인들의 거짓 증언을 통해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에 환장한 일본 정부의 가증스러운 망동은 피해자들을 우롱하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분노는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 계속되면서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54%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 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56%에 달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엔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대치하면서 불안이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의 전쟁이 나면 전쟁에 참전하며 나라를 지키겠다는 애국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북한의 미사일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도 역사를 왜곡하며 경제적 이득만 따지고 있는 일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의 혐한을 위한 엽기소설 한 편을 보면서 크게 한번 웃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워낙 밑바닥이라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스토킹하면서 매 순간마다 혐한 기사를 쏟아내는 것에 바쁩니다. 일본의 포털 사이트를 보면 한국에 관련된 매우 사소한 것까지 혐한으로 소설을 쓰는 기사가 매일 게재됩니다. 이런 언론이 이제는 한국의 국방 의무와 군대 생활까지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한국의 병역 의무까지 희롱하고 조롱하려는 일본 극우 언론의 극단적인 소설 한 편을 소개합니다. 이 글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인 재팬 비즈니스 프레스의 2월의 시리즈로 연속 게재되었습니다. 1976년에 출생한 박차운이라는 한국인이 쓴 글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15년 동안 전문직 작가로서 각 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박차운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한 결과 박차운 새마을 금고중앙회장만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전혀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또 한국인이 작성했다고 하면서 극우 언론에서 짜집기로 소설을 쓴 것 같습니다. 한국 병역의 잔혹한 이야기, 인간 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곳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일 1편이 올라옵니다. 부제목으로는 일본인은 병역이 없는 나라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입니다. 이미 제목부터 엽기 소설을 쓰려고 작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남성은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한다. 제대 후에도 8년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고 40세까지 민방위 대원이 되어 전쟁 때를 대비해야 한다 라고 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군대는 자유가 제한된 모든 부정이 가득한 곳이다. 불완전한 보상만 제공되는 국가의 노예로 시간을 보낸다 라고 소개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한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슬슬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한국 군대를 아예 포로 수용소로 표현합니다. 1990년경에 입대를 했다고 한 박차우는 의정부 306 보충대에 입대했는데 근처 식당은 정말 맛이 없다. 군부대 식당은 입대자의 가족과 다시는 안 만나기 때문에 아무 음식이나 내놓아도 장사가 잘 된다. 보충대 입구의 포장마차에는 시계와 수첩 등을 판매하지만 입대와 동시에 다 빼앗는다. 포장마차 주인은 잘 알면서 바가지를 씌운다 라고 사기꾼들이 버글거린다고 표현합니다. 이 정도는 한국 청년들도 입대하는 후배들에게 알려주는 팁 정도로 많이 이야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영 시간이 되어서 가족과 헤어지면 그때까지 친절했던 병사들은 가족이 보이지 않자마자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구타를 하기 시작한다. 보충대는 인간으로서 모든 것이 박탈되는 공간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슬슬 온갖 극단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은 이렇게 잔인한 곳이다. 한국 군대는 인격을 파괴하는 지옥 같은 곳이다. 평화로운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분위기를 띄웁니다. 306 보충대를 거의 포로 수용소처럼 표현합니다. 자유는 일절 없어서 화장실 갈 때도 3명이 세트가 되어서 함께 이동해야 하고 자유시간은 일절 없고 정해진 식사시간과 취침 시간을 지켜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인원을 확인한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은 서로 크고 작은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 식사는 최악이라서 거의 먹을 수가 없어서 잔반통에는 버린 음식이 쌓여 있고 악취가 넘쳐난다. 간식이나 군것질도 전혀 없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에서 자란 청년들이 굶주려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한다. 필자는 8월에 입대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얼굴과 손발을 겨우 씻을 뿐 샤워나 목욕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내무반에 땀냄새와 발냄새가 진동하는 찜질방처럼 되어서 최악의 고통이었다. 맞는 말도 일부 있지만 아주 교묘하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서 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차우는 26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는데 이런 끔찍한 보충대의 생활이 부대로 입대하게 되면 더 엄청난 노예 생활이 기다리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7일에 올린 1편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12일에 다시 2편에는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설을 올립니다. 2편의 제목은 성욕을 처리할 경황이 없는 한국 군대 생활과 현실입니다. 뭔가 끔찍한 제목을 정해야 하니까 일본인들의 가장 관심사항인 성욕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입대를 하면 예방주사를 필수적으로 맞는데 정부는 말라리아 예방접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은 성욕 감퇴 성분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다. 수면 욕구와 식욕을 제외한 인간의 욕망은 사라지게 되는 한국 군대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성욕 감퇴 주사를 맞아서 병역 의무를 마칠 때까지 성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청년들이 되었다고 하니 이 원고를 쓰고 영상을 제작하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이나 웃었습니다. 부대에서는 마음대로 눕지도 못할 정도로 일체의 자유가 없고 흡연과 매점 사용도 금지되었다. 몇 주 지나서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화장실에 몰래 가서 통곡을 했다. 그때 화장실에도 3인 1조 전우가 같이 있었는데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에 상사의 눈을 피해 통곡을 도와주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포로 수용소에 상호 감시하는 포로들이 잠시 인간적으로 돌아와서 통곡하는 것을 못 본 척 해주었다 라는 식으로 극단적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군사훈련은 아침 6시부터 하루 종일 다양하게 진행이 되었고 밤에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정신교육이 밤 10시까지 이루어졌다고 소개합니다. 훈련이 하도 지독해서 일정 점수 이하로 낙제가 되면 다음 훈련소 기수하고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일부 가미하면서 과장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적절히 섞는 재주를 부리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2편에 걸친 이런 엽기소설로 혐한 기사를 쏟아낸 극우 언론은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군의 강제징용을 문제시하면서 왜 자국의 강제징용은 문제 삼지 않는가? 필자는 항상 이것이 궁금하다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엽기소설을 마친 것입니다. 결국 이 극우 언론은 일본군의 강제징용을 문제 삼으려면 한국의 징병제를 먼저 폐지해라 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결론으로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극우 언론의 한심한 수작은 일본 언론들에 의해서 다시 여기저기 확산시키는 수작을 부립니다. 또 다른 일본의 혐한 차별 기사들의 확대 재생산과 일본인들의 SNS 수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박차운이라고 야후 재팬에 검색을 하면 이번 2개의 기사를 작성한 것뿐이고 잡다한 곳에서 한국 기자이다, 작가이다, 언론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곱빼기도 찾아볼 수도 없는 가상인물인데 말입니다. 트위터에는 이미 이 기사가 일본인들에 의해 부지런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하고 놀고 있는지 불쌍하게 보이는데 놀고 앉아있는 일본인들은 신이 났네요. 최근 후쿠시마 지진 사태에서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는 트윗을 올리는 수준이니 이 정도로 엽기소설과 댓글을 다는 수준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한심하다 못해 비웃음밖에 나오지 않네요. 왜 이렇게 놀고 앉아 있을까요?